이제 소화 외울 거 엄청 많은 소화, 호흡,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요 단어. 자, 소화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각 설명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쓰세요. 자,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 거는 탄수화물이죠. 그죠? 다음 2번은 주로 몸을 구성을 하면은 바로 뭐예요?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효소나 이런 거의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단백질에 해당이 될 거고.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땅콩, 깨 등에 많이 들어있는 거는 지방이죠. 자, 다음 2번 영양소 검출 반응을 나타냈대요. 아이오딘 반응하는 거는 여러분들 녹말이죠. 그죠? 녹말. 포도당, 베네딕트 용에 가열하면은 황적 색깔로 색깔이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5%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하고, 칸이 좁다.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하고 1% 황산고리를 섞은 요 용액을 뭐라고 불러줘요? 여러분들 뷰렛 용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게 뷰렛 반응을 통해서 푸른색이 보라색깔로 바뀌게 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단 3 용액을 사용을 해주면 선홍 색깔의 색깔 변화를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3번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요. 밑에 영양소를 분해하는 물질을 바로 소화 효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화학적 소화를 일으켜서 분해를 해주는 거를 소화 효소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4번 입에는 침 속의 소화 효소인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그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뭐가 뭘로 바뀌어요?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윗속에서는 위액 속의 소화 효소인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위액 안에서 여러분들 염산에 의해서 바로 염산이 펩신을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쭉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 중 일부를 나타냈는데, 이에서 분비되는, 이는 이자죠, 이자. 지금 현재.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 포함된 단백질 소화 효소의 이름은 트립신이죠. 트립신이고, 지방 소화 효소의 이름은 라이페이스에 해당이 돼요. 쓸개즙을 생성을 하는 곳은 어디서 만듭니까? 간에서 만들고, 간에서 만들어서 저장은 쓸개에 했다가 쓸개에서 분비를 해줍니다. 쓸개를 그래서 담즙 이렇게도 해요. 쓸개를 담이라고 해요. 웅담, 곰쓸개, 그치? 자, 작은 창자에서는 녹말은 뭘로?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로 최종 분해가 일어납니다. 다음 9번 작은 창자 안쪽 벽은 주름과 수많은 융털이 있어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10번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작은 창자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는 작은 창자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소화 효소 분비되는 분비샘. 네, 그 다음에는 요 안에서 어떤 소화 효소가 어떤 분해를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소화관에 해당이 되는 게 입이에요, 입. 입에서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억은 간이죠, 간. 간에서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간이죠. 그 다음에 위, 얘는 소화관 중에서 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위액 속에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단백질을 좀 더 작은 단백질로 쪼개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쓸개죠. 네. 간에서 만든 뭐를? 쓸개즙을 저장하다가 작은 창자로 분비하는데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직접 어떤 영양소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직접 영양소를 분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는 아니고 소화액은 맞아요. 즉 지방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은 맞는데 소화 효소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죠, 이자. 네, 이자에서는 녹말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 단백질 소화 효소인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 소화 효소인 라이페이스가 모두 들어있는, 즉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은 작은 창자 또는 소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작은 창자. 자, 녹말은 포도당으로, 그렇죠? 최종 산물이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분해돼서 최종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은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수분이 흡수가 되는데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 대부분의 수분은 작은 창자에서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하게 되고요. 대장, 즉 큰 창자에서는 여기서 다 흡수하지 못한 남는 수분의 일부를 흡수를 하는 거지 주로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주의하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자, 보면은 지금 기억, 작은 창자 안쪽 벽은 주름과 수많은 융털이 있죠. 융털. 그렇죠. 수많은 융털이 있어가지고 바로 영양소와 맞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죠. 이게 융털이에요. 융털. 그래서 융털이 있어서 표면적이 매우 넓죠. 그 다음에 여기 융털의 안쪽에 바깥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모세혈관이고 이 모세혈관에서는 주로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되죠. 그래서 물에 잘 녹는 포도당, 무기염류, 그 다음에는 아미노산 플러스 수용성 바이타민이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죽관에 해당이 돼서 가운데 있는 암죽관은 주로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되죠. 물에 잘 녹지 않는 바로 누가 흡수가 됩니까?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를 흡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용성 바이타민이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영양소의 흡수까지 여러분들 잘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단원 기출문제 봅시다.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죠. 녹말 같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등이 존재하고요. 1g당 약 4kcal의 에너지를 내고 밥, 빵, 국수, 고구마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맛있지. 탄수화물을 튀긴 건 제일 맛있어요. 그죠? 자, 몸에 제일 안 좋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의 종류는 몸을 구성을 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최종 소화산물이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로 바뀌는 걸로 봐서는 이 녀석은 지금 지방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어떤 영양소에 대한 설명인데 몸을 구성을 한대요.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효소를 구성을 하는 성분으로 쓰인다라는 소리고, 따라서 이 영양소는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양소를 검출한 용액은 뷰렌 용액, 그죠? 즉 5% 수산화 나트륨이랑 1% 황산고리 수용액이고, 반응을 하고 나면은 단백질이 무슨 색으로,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라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야, 이거 낚시다, 낚시. 조심해. 자, 그 앞에 것만 보고 냅다 체크하면 안 돼요. 아주 저렇게 착한 보기를 내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에 표는 어떤 음식 100g에 들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나타냈는데 이 음식 100g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일단 여기서 칼로리는 물은 없고 나트륨도 없죠. 그럼 녹말이 g당 4kcal니까 70 곱하기 4. 단백질은 g당 4kcal니까 10 곱하기 4. 지방은 g당 9kcal니까 5 곱하기 9. 그러면은 280에 40에 45에 해당이 되니까 85. 그러면 365kcal만큼을 바로 낼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5번. 어떤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같이 검출 용액을 넣고 시험관 A만 가열을 한 후에 색깔 변화를 관찰했대요. 베네딕트 반응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도당이 있는지 또는 엿당이 있는지, 베네딕트가 여러분들 당을 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당만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엿당도 검출이 됩니다. 자, 이 음식물에 포도당하고 지방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베네딕트 반응을 하고 수단3 반응을 하겠죠. 따라서 황적 색깔로 바뀌고 선홍 색깔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 그지? 예, 이렇게 되겠고. 자, 다음에 6번. 각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이 영양소를 검출하는 용액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여러분 미음 뭔지 아니? 쌀을 갈아가지고 거의 쌀가루로 죽보다 더 곱게 쓴 거를 미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음은 주로 녹말이 들어있는 거는 맞고 수단3 아니지. 양파즙은 여러분 보통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뷰렌 용액 아니고, 양파즙은 포도당은 맞고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을 해주면 맞죠? 그렇죠? 양파즙 달아. 여러분들 양파 익히면 달잖아. 그 다음에 식용유는 지방 맞는데 수단3 써야 되는 거죠. 달걀 흰자는 뭐는 맞아요? 지방, 달걀 흰자는 단백질이 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7번. 소화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거는, 소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예, 소화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음 8번. 우리 몸의 소화계에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소화관을 보는 거죠. 그럼 일단 이동 안 하는 데는 간은 이동 안 해요, 여러분들. 간으로 가면 큰일 나. 자, 그 다음에 이자도 안 가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가능한 건 여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입 다음에 작은 창, 말이 안 되지. 그치? 갔다 올라와야 되잖아. 이러면. 그치? 맞는 거는 2번이 되겠죠. 순서대로.
소화 관순소대로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 몸의 소화계를 나타냈대요. 자, A. 입에 있는 침에서, 그 다음에는 E. 소장에서는 이자에게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하는 거 맞아요. B하고 D는, 그렇죠. 이자하고 간에서는 음식물이 지나가지는 않죠. 여기가 소화관이 아니기 때문에. C와 E에서는 펩신이 작용을 한다. C인 위에서는 펩신이 작용을 하는 게 맞는데 소장에서는 펩신이 작용을 하지 않고 대신 소장에서는 누가 작용합니까? 이자의 간에 들어있는 트립신, 그 다음에는 펩티데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3번이 틀렸죠. 라이페이스는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밥을 입안에 넣고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이는 밥에 들어있는 영양소인 녹말이 침 속의 소화 요소인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몇 당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저거로 이제 아밀레이스로 일부러 밥알을 분해시켜서 우리가 음료로 먹는 게 맛있는 식혜, 그게 바로 그런 종류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에 11번.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A부터 C를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일정 시간 동안에 영양소 검출 반응을 했대요. 증류수는 당연히 소화효소가 없고 묽은 침에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 끓인 침에서는 아밀레이스가 파괴돼요.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인데 다 익어버린다란 말이에요. 근데 침 끓이면 냄새 거지 같을 텐데. 자, 아밀레이스가 파괴가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실제로 녹말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녹말이 분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녹말이 그대로 있는 A하고 C에서만 녹말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베네딕트 반응을 하는 건 실제로 녹말이 분해된 경우만 하는 거니까 녹말이 분해가 돼서 몇 당이 생성된 경우만 하니까 이 중에서 B가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아이오딘 반응을 하게 되는 거는 A하고 C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간은 똑같이 청남 색깔이 나타나야지 될 거고 나는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청남색 변화 없음. 그 다음 얘만 황적 색깔이 나타나고 얘는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다는 변화 없음, 라만 황적색이 되니까 2번이 될 거예요. 자, 1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침을 끓여도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을 끓여버리면 이 소화 요소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고온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 성질이 변해서 효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녹말을 검출하는 거지,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시험관을 이렇게 35도에서 40도의 물에 담가두는 것은 소화 효소가 이 온도가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 온도에 담아둬요. 만약에 저거를 얼음물에 담아둔다거나 하면은 똑같이 소화 효소의 작용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끓인 침이랑 거의 똑같아요, 결과가. 자, 다음에 13번은 다음은 어떤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물질의 특성을 설명을 했대요. 강한 산성물질이고 펩신의 작용을 돕고 음식물에 섞여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것은 염산, 위에 간에 들어있는 바로 염산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4번.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을 만드는 곳은 바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바로 이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5번. 쓸개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으로 쪼개는 일종의 기계적 수공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화효소를 이용한 화학적 소화작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선생님이 아까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돼 있고 쓸개에 저장돼 있다가 작은 창자로 분비가 되는 거 맞아요. 지방의 소화가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리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작은 창자에서 작용하는 소화 효소와 이것에 의해 분해되는 영양소 및 각각의 소화 산물은, 자, 펩신은 위에서 작용을 하고 트립신,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는 소장에서 작용을 하는 거 맞고, 자,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하죠. 아밀레이스는 녹말, 라이페이스는 지방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소화 산물은 트립신은 아미노산이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로 분해가 일어나는 게 맞으니까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 중에서 일부를 나타내는데, B 같은 경우가 간이고, C가 위고, D는 이자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쓸개에 해당이 돼요. 자, A에 저장되어 있던 소화액은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고, A와 D에서, A하고 D에서 작은 창자로 소화액이 분비되는 건 맞죠. 쓸개는 소화액은 맞아요. 소화 효소가 아닌 거지. B에서는 소화액을 만들지 않는다. 만들죠. 여기서 쓸개즙을 만들어내니까. 쓸개즙을 생성을 해주게 되니까 틀렸고, C에서는 녹말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는 펩신하고 염산이 들어있죠. 맞죠? D에서 지방 분해 효소가 나오는 거지, 지방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곳은 여러분들 작은 창자인 소장에서 최초로 분해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자, 다음 18번. 작은 창자 안쪽 벽의 구조와 영양소의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은 가장 많이 흡수가 되는 곳이 소장이에요. 대장은 남는 물이 조금 흡수가 되는 거지. 작은 창자 안쪽 벽은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는 수많은 용털이 있는 거 맞고, 작은 창자 안쪽 벽은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오른쪽 그림은 작은 창자 용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간은 지금 암죽간이잖아요. 여기가 암죽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가 바로 모세혈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암죽관에서는 주로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모세혈관에서는 수용성 영양소인 무기염료가 흡수가 되는 게 맞으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소화 서술형 정복하기를 봅시다. 자, 1번.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 3가지는 이걸 뭐라고 불러줍니까? 우리는 주영양소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녹말은 아니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지.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죠.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랑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해서 검출할 수 있는 거, 요거 합쳐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음? 뷰렛용액. 따라서 뷰렛 반응으로 검출할 수 있는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녹말의 소화 과정을 나타냈는데, 가에서 작용하는 소화 효소의 이름은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거는 아밀레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엿당을 포당으로 바꿔주는 거는 말테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예요. 이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액은 하나는 침, 그리고 하나는 이자액, 이렇게 2가지의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죠. 참고로 말테이스는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장액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화 효소에 의해 입에서 처음으로 분해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고, 보통 녹말이지. 위에서 처음으로 분해되는 영양소인 나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요. 작은 창자에서 최초로 분해되는 영양소는 바로 지방에 해당이 돼요. 다음 5번. 소화계를 이루고 있는 소화기관 중에서
영양소가 최종 분해돼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는 기관은 바로 작은 창자 소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포도당과 지방을 검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합니까? 이거 그냥 베네딕트 용액만 넣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서 가열을 해줘야 돼요. 가열. 이 가열한다는 얘기를 써줘야 돼. 가열을 해줘야 황적 색깔로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단 3 용액을 사용을 해주면 3와 반응을 해서 선홍 색깔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소화를 왜 하느냐? 결국에는 소화의 필요성은 영양소를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가 흡수 가능한 크기로 작게 분해를 해주는 거죠. 흡수 가능한 크기로 이렇게 작게 쪼개기 위해서 바로 소화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을 서술을 해주면, 자, 위에서는요, 염산이 위액에서 분비가 되고, 염산에 의해서 바로 이 펩신이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이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로 분해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9번. 녹말 단백질 지방의 최종 소화 산물은 바로 녹말 같은 경우에는 뭘로 최종 분해됩니까?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가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로 이렇게 최종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작은 창자 안쪽의 벽의 구조가 영양소 흡수에 유리한 까닭은, 일단은 작은 창자의 안쪽 벽은 수많은 주름과 융털, 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영양소를 소화, 접촉하는, 그러니까 소화된 영양소와 접촉 표면적을 크게 해서 결국에는 흡수 효율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구조가 이제 뒤에 이제 폐에서 나오는 헛박과리하고 헛박과리를 둘러싼 모세혈관도 이렇게 접촉 표면적을 넓혀주는 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아영이는 영양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했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무기업류, 바이타민. 즉 얘네들은 3대 주 영양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래 거는 3대 부영양소에 해당이 되어서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 영양소는 뭘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되지만 얘네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에너지가 없어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살이 안 쪄요. 근데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나지. 영양소가 없으니까. 자,
에너지를 못 내니까.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 중에 일부를 나타냈는데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화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의 이름은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바로 이자액에 해당이 되고요. 이 소화액을 작은 창자로 분비하는 곳은 이죠. 그 다음에 1의 소화액에 들어있는 세 가지 소화 요소의 이름은 바로 녹말을 분해를 해주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는 단백질을 분해를 해주는 트립신, 그 다음에는 지방을 분해를 해주는 라이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분비가 되죠. 소화 요소는 들어있지 않지만 지방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쓸개즙, 담즙 이렇게 해도 돼요. 쓸개즙이고, 이 소화액의 생성을 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간. 간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D가 아니라 어디야? A죠, A. 자, 간 A고, 그 다음에 저장 및 분비 장소는 바로 어디에서 됩니까? 쓸개에서 저장했다 분비하니까 그래서 장소는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표는 어떤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영양소 검출 반응이래요. 자, 일단 아이오딘 반응 안 했어. 그러니까 녹말은 없어. 베네딕트 반응도 안 했어. 그러면 포도당이나 엿당도 없어. 브렛 반응을 했더니만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단쓰리 반응을 했더니만 선호색이 나왔어요. 지방이 들어가 있어요. 삼겹살인가? 자,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영양소의 종류는 단백질이랑 지방이 들어있고요. 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입 위 작은 창자 중에서 소화 효소에 의한 영양소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소화기관은 입이죠. 입에서는 녹말의 소화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입에서는 녹말이 없으니까 아예 소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위에서는 단백질,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가 모두 다 분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이의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을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모두 서술을 하시오. 일단은 위에서는 바로 펩신의 활성화 작용을 받아서, 이거 펩신이 아니라 염산. 자, 염산의 활성화 작용을 받아서 펩신이 뭐를 분해합니까?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좀 더 작은 단백질 입자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못 봤다. 일어나지 않는 소화기관은 입이죠. 입이고,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은 결국에는 입 안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침이 분비되고, 침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를? 녹말을 뭘로 바꿔줍니까? 엿당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일어나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오른쪽 그림은 작은 창자 융털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가하고 나의 이름을 쓰세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암죽관이죠. 가는 암죽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모세혈관이에요. 그죠? 가로 흡수되는 영양소,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보통은 여러분들 지용성 영양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각 두 가지. 하나는 지방산 모노 글리세이드,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는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용성 비타민 들어가고 수용성 비타민 들어가고. 자, 가와 나로 흡수되는 영양소의 차이점을 결국에는 암축간으로는 즉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요. 모세혈관으로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각각의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게 돼요.